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9월 달까지 급등했던 아파트 가격이 있었습니다만 9월 달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또 거래는 정체되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 물론 9월까지 급등했던 지역은 또 그다지 많은 지역들은 아닙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핵심적인 지역, 특히 서울, 강남 3구 등이 그랬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사실 뭐 이런 시장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격에 대한 리스크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것을 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경매 또는 뭐 온비드 공매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특히 올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또 핵심적인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떴거든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곳들이 있습니다. 가령 세종, 대구, 광주, 제주, 뭐 강원 등등 이런 곳들은 사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부동산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 중에 미래 가치는 좀 좋아 보인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 유찰된 아파트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언제라도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 또 여러분,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입찰할 찬스다라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시에 두 번 유찰된 아파트 세 건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좋다면 임장, 현장 분석해보고 또 물건상의 권리상의 하자 없다면 적절한 가격, 싸게 입찰해서 낙찰받는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또 실수요자 관점에서 둘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목해서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중 하나가 어딥니까? 바로 정부 제2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시입니다. 보다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세종시에 이제 행정구역 등이 언급돼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해밀동, 도담동, 종촌동, 세롬동, 뭐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나성동, 한솔동 등등. 저도 이제 한 2년 전쯤, 3년 전쯤 우리 이제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세종시 임장을 한번 하고 왔었었는데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뭐 대부분 신축의 아파트다. 그런 점은 또 상당히 매력적이고 인프라가 점점 더 갖추어지고 있는 것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계획이 언급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부생활권, 그다음에 서부생활권, 동부생활권, 남부생활권이 있는데 일단 뭐 면적으로는 북부생활권이 가장 큽니다만 인구적으로 본다면 서부생활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인구가 서부생활권이 무려 43만 4천, 북부하고 동부하고 남부하고 다 플러스해도 서부생활권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가 여러분 정부 제2종합청사가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곳은 바로 서부생활권이다. 그 서부생활권을 위주로 이런 쪽이 상당히 앞으로 더욱 미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매는 쌀 때 낙찰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낙찰받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낙찰가율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싸게 받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관망할 때,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럴 때 싸게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두 개만 합니다. 제가 이제 2025년도 야심차게 준비한 1월 달 제2기 재테크 스터디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12번의 강의를 매주 목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줌 라이브로 듣고요. 그 다음에 2주 동안은 녹화본으로 수강합니다. 수강료는 36만 원에서 할인해서 9만 원. 그러나 최고의 강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4번, 경매 4번, 세강공매, 온비드 공매, 부실채권, 부동산, 상식과 법률 등등 기회가 된다면 요 강의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요. 더불어서 다가오는 12월 11일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을 또 모집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고요.
자세한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를 참고하시고, 이번에 그 설춘한 캠퍼스 요 밑에 많은 카테고리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또 경매에 대해서,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MPL, 챗 GPT 다양한 소통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갑니다. 여러분, 소액 투자 가능한 세종시 아파트. 사실 소액이라기보다는 오늘의 물건 중에 하나는 소액. 그리고 나머지는 두 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부동산 경매 공부는 저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책으로. 여러분, 오늘 저희 첫 번째 아파트는 세종시 보람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세종시 보람동의 호려울 마을 10단지 8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세종시는 관할법원이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사건 번호죠? 물건 번호. 요거는 전용이 33.27이니까 대충 한 42평형. 감정가 11억 9천. 두 번 떨어진 5억 8,300. 반값은 직관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 그리고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 세 군데 가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빚이 많아서 경매가 취소 또는 취하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관심 있다면 1월 8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산. 그러면 7년차 신축 좋죠? 27층 중에 8층 좋다.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대단지도 좋아 보인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특별히 떠하는 임차인 없고 체납관리비가 440만 원. 원칙적으로 낙찰자는 3년치 공용보험을 인수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위치는 여기. 이제 여기가 여러분 이제 정부 제2종합청사가 있는 곳이고요. 밑에 쪽에 이런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녹지 비율,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7년 3월 3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도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세종시 세롬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세롬동의 새뜸마을 11단지 20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전용이 29니까 대충 한 36평형, 대지권도 좋고 13억인데 반값,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점, 관심 있다면 1월 7일 날 입찰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 2017년산 7년차, 대부분 다 7년차네요. 그죠? 신축 좋고 2구에 20층,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단지의 크기도 요 정도면 좋다.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그냥 법률상 모두 소멸합니다.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후순위라 문제가 없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다. 문제가 없다.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가 여러분 이제 정부 제2종합청사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이런 쪽은 뭐 상권도 좋아 보인다. 현장에 또 한번 가보는 게 중요하겠죠?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느리니까 문제 없고,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는 세종시 종촌동의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종촌동의 가재마을 6단지 8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전용 25.5. 대지권 많죠? 감정가 4억 8천인데 반값 1억 9천 원. 와, 직관적으로 엄청 싸 보인다. 1월 15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파트는 2016년산 8년차 신축 좋죠? 27에 8층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단지가 아까보다는 좀 작은 것은 아쉬운 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느리니까 특별히 문제 없다. 다만 이제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 어쨌거나 후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아파트는 여기 있습니다. 녹지 비율은 또 상당히 좋아 보이고 제2정부 종합청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변은 뭐 전부 다 아파트 벨트,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사람이 있네요. 그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는 권땡땡 이분인 거니까 전입신고가 선순입니다. 그래서 선순인데 아까 1억 1,100만 원은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스스로가. 나머지 코멘트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필터링 합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링해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권리 분석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싸게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찬스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유념하기를 기대합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